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당뇨는 세포와 혈관 사이의 문을 여는 열쇠와 자물쇠의 고장이다. 정 맞지 않는다는 거죠. 고장을 오래 방치하면 문은 녹슬어서 열리지 않게 된다. 열쇠와 자물쇠를 기름칠하고 세포 안의 저장 공간을 정리 확장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이 없으면 에너지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생명활동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을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날라온 혈관, 그 다음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와 혈관 사이에는 문이 있어요. 세포로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이 있겠죠. 문에는 당연히 자물쇠가 채워져 있겠죠. 평소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가 포도당이 들어오면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그 자물쇠를 여는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열쇠죠. 그 열쇠가 인슐린이고요. 그 자물쇠를 인슐린 수용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포는 저장 창고죠. 받았다가 생명활동을 영위하고 필요하면 또 꺼내 쓰고, 바로 간, 근육, 지방세포가 있습니다. 자, 인슐린이라는 열쇠는 포도당을 가지고 와서 인슐린 수용체라는 자물쇠를 만나게 됩니다. 열쇠와 자물쇠가 맞으면 문을 열어주겠죠. 이것을 바로 인슐린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맞다는 거죠. 우리 몸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자, 포도당이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저장이 되고 필요하면 꺼내 쓰게 되는 거죠. 자, 적정히 먹는 것, 그래서 그 영양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가식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인슐린은 굉장히 충실한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 수용체를 잘 꼬드겨 가지고 세포 안에 무리하게 포도당을 우겨 넣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세포 안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됐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약간 속된 말로 이제 짜부가 난다고 하는데요. 지방간, 이제 간에 이제 우겨 넣게 되면 지방간이 되고요. 근육에 우겨 넣게 되면 근육반, 지방반, 근육의 기능 반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포가 커지죠. 지방세포는 200배, 300배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가장 무난하게 이제 우리가 인슐린이 당을 집어넣을 수 있는 창고가 바로 지방세포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비만의 원인은 탄수화물 가다입니다. 지방 가다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세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세포가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지 마라. 인슐린 네가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우리 인슐린 수용체, 자물쇠는 문을 안 열겠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요. 자, 이거를 경고하는 의미로 간과 지방세포는 염증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간도 염증성 질환이고요. 내장비만도 염증성 질환인 거죠. 이렇게 되면 집어넣는 것이 점차 어려워집니다. 못 집어넣죠.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혈관에 쌓인 당들이 요란을 떼기 시작하죠. 염증을 일으키고 손상을 시킵니다. 망막, 콩팥, 심장, 그리고 족부계양, 각종 혈관들이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당뇨병, 그래서 혈관병이라고 하죠. 자, 일부는 이제 콩팥으로 가서 신사오체 타고 소변을 빠져나갑니다. 바로 그걸 당뇨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무리해서 넣어야 하니까, 당이 넘쳐나니까 넣어야 되죠. 소변을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슐린 생산하는 공장인 췌장의 베타세포가 기능이 떨어지는 인슐린을 숫자로 이렇게 구색을 맞춰보려고 하죠. 하나가 하던 거를 10개, 20개가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공장을 돌립니다. 근데 인슐린 수용체랑 자물쇠는 맞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 거죠. 근데 이때 만들어지는 인슐린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인슐린 기능이 떨어졌다고 했죠. 거부당한다고 했죠.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된 인슐린이라고 했죠. 이때 만들어지는 인슐린들은 화가 나고 상처가 난 인슐린이죠. 종양 유발성을 가진 성장인자, 유발 물질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의 암 유병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번아웃이 되는 거죠. 어느 순간 공장이 멈추어버리는 사태가 언제 올지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세포도 이제는 힘이 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받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육의 힘이 떨어지죠. 그리고 세포에 저장된 당이 필요할 때 나와서 우리 몸에 장기에 공급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쓰는 장기 중에 하나가 뭐죠? 뇌죠. 그래서 머리가 멍해지고 기운이 없고 만성적으로 피곤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됩니다. 열쇠와 자물쇠가 언제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계속 방치하면 결국에는 쓰지 않는 열쇠와 자물쇠는 녹슬게 되고 산화되고 결국에는 고장나게 됩니다. 일단 인슐린을 혹사시키지 않으려면 인슐린이 실어 나르는 포도당의 숫자를 적정해야 되죠. 뭐든지 혹사시키고 무리하고 과로시키면 안 됩니다. 자, 새끼를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새끼를 드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식사를 한 끼라도 거르게 되면 아까 혈당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죠. 혈당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가시나 폭식하게 됩니다. 새끼를 반드시 천천히 먹는 게 혈당을 급하게 안 올리는 거죠. 인슐린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출이, 자, 지방세포도 비우고 간도 비우는 겁니다. 거꾸로 식사법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밥 한 번, 반찬 한 번은 인슐린에게 부담을 주는 거죠.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새끼 반드시 천천히 출출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시해 주십시오. 인슐린 수용체라는 자물쇠를 함께 열어줄 보조열쇠가 필요하죠. 자, 보조열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단세 지방산입니다. 단세 지방산은 인슐린이 도와서 특히 근육으로 들어가는 우리 포도당의 통로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단세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단세지방산 숏체인 패티시드입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근육의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 발효 음식들 필요하면 프로바이오틱스 자체로 섭취하셔야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과일을 드신다면 껍질째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인슐린이 넉넉하게 의지할 만한 창고가 있으면 되잖아요. 창고가 가득 차 있으면 인슐린을 거부할 일도 없습니다. 창고를 깨끗이 정리하고 그때그때 잘 비워줘야 됩니다. 비움의 철학이죠.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창고, 지방세포, 간, 근육이 있는데요. 지방세포, 간, 근육은 어떻게 하면 비워질까요? 바로 운동이죠. 일주일에 3번 숨차고 땀나는 운동을 30분 이상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 몸에 세포 저장 창고가 비워집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걷기를 실천하면요, 이거는 가장 쉽게 우리 창고를 정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근육이라는 창고는 크게 하면 좋겠죠. 근육이 커지면 간이나 지방세포, 간은 커질 수가 없죠. 지방세포는 커지면 또 염증은 뿜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이라는 창고를 크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특히 복근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체 근육, 특히 가슴 근육이나 팔 근육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근력 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건 단백 섭취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체중의 K를 뺀 60kg이면 60g, 70kg이면 70g, 건강수증이 있다면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저는 어떻게 먹는가 말씀해 드리면 매일 계란 하나씩 먹으려고 하고요. 일주일 3회는 동물성 단백질, 텀날 때마다 콩이나 두부 등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백 섭취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간은 클린하게 디톡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이 이 혈당 조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센터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간이 스트레스로 쌓인
피로물질, 활성산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면 이 혈당을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의 에너지 대사, 당 조절 에너지 대사 잘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약물도 줄여야 되고요. 필요 없는 약물을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과 담배를 줄여야 합니다. 술과 담배를 해독하다 보면 혈당을 원활하게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 창고가 바로 지방세포죠. 지방세포는 200배, 300배까지 늘어나거든요. 크기를 일단 줄여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허리 둘레를 줄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꾸로 식사법, 걷기, 운동 이런 거 잘 실천하시고요. 또 그 복근 운동도 굉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근이 타이트하게 형성이 되면 이 부분이 내장 지방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틈날 때마다 잇몸 일으키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드는 것도 이 복근에 굉장히 긴장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자기 배 쪽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당기는 것, 이것만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인슐린이라는 열쇠와 인슐린 수용체라는 자물쇠는 어느 순간 약간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결국은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 문이 되겠죠. 당뇨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점검하시고 잘 열리는 열쇠와 자물쇠로 만들기에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은 행복이다. 감사드립니다.